하이랜드 타이거를 아시나요?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를 말하는 별명입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는 집고양이와 겉모습이 아주 다릅니다. 몸집이 20% 정도 크고요. 꼬리가 복실복실합니다. 최근 스코틀랜드 들고양이가 멸종위기에 처하면서 과학자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첨단 과학지식을 총동원해서 들고양이의 유전적 순수성을 회복하고 개체수를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스코틀랜드의 역사와 함께한 들고양이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전문기자 이영환입니다. 스코틀랜드는 13세기에서 14세기까지 잉글랜드와 독립전쟁을 벌였습니다. 치열하게 싸웠죠. 그러나 1707년 연합법을 통해서 완전히 영연방에 통합됐습니다. 그럼에도 스코틀랜드인은 지금도 독립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독립투표를 실시했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스코틀랜드인의 독립정신을 상징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바로 하일랜드 타이거입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서 아주 거친 황무지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강인함과 독립정신이 스코틀랜드인의 독립정신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호랑이는 13세기부터 스코틀랜드의 여러 가문의 문장에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등학교의 상징물로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는 유럽 들고양이의 일종입니다. 집고양이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전혀 다른 종입니다. 과학자들은 집고양이가 9,500년 전 출현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기원은 아프리카 들고양이입니다. 아프리카 들고양이가 사람이 사는 근처에 와서 먹이를 찾다가 사람과 같이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유럽 들고양이는 그와 다릅니다. 인간과 별개로 자연에서 그대로 살아왔습니다. 아예 다른 종이란 뜻입니다. 국내에서는 집고양이가 집을 나서면 길고양이라 부르고 이 길고양이가 산으로 가면 들고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과학에서는 들고양이는 별개의 야생동물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는 들고양이는 관리 차원에서 규정한 말일 뿐입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 즉 하일랜드 타이거는 현지 주민들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현재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야생 상태로 남아있는 들고양이는 30여 마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는 유전자 차원에서 사실상 멸종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된 것은 사람 때문입니다. 중세 영국인들은 가죽을 얻기 위해서 들고양이를 사냥했습니다. 어떤 때는 해로운 동물이라고 마구 사냥했습니다. 1950년대 바이러스병이 퍼지면서 먹잇감인 토끼가 급감했습니다. 그러자 먹을 게 없는 들고양이들이 굶어 죽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30여 마리가 남아있지만 지금 모습이 들고양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은 최근 스코틀랜드 들고양이의 유전적 순수성이 훼손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와 집고양이의 유전자를 각각 해독했습니다. 그 결과 1950년대에는 들고양이 유전자 중에서 집고양이의 유전자가 5%에 그쳤습니다. 그러던 것이 1997년이 되자 74%까지 올라갔습니다. 들고양이의 개체수가 급감하자 어쩔 수 없이 집고양이가 짝짓기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 들고양이의 유전자에 집고양이의 유전자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같은 날 영국 옥스퍼드대와 독일 미넨대 연구진도 스코틀랜드 들고양이 관련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고대 고양이의 유골과 오늘날 고양이에서 채취한 DNA를 각각 분석해서 그 결과를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들고양이와 집고양이는 2000년 동안 서로 피가 섞이지 않고 따로 살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앞서 연구와 마찬가지로 두 고양이 집단이 섞이게 된 것은 불과 70년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가 2000년 넘게 집고양이와 유전적으로 섞이지 않은 것은 독특한 생태 때문입니다. 사람이 먹이를 주면 집고양이는 따라갑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는 절대 따라가지 않습니다. 들고양이는 거친 황무지에서 홀로 사는 것을 즐겨합니다. 게다가 번식 방법도 다릅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는 1년에 딱 2번 짝짓기를 합니다. 집고양이는 1년 내내 합니다. 두 고양이의 짝짓기 시기가 딱 맞을 확률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두 고양이 집단의 유전자가 섞인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과학의 힘으로 유전적 순수성을 되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스코틀랜드 들고양이의 야생 복원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동물학회가 조직한 들고양이 구조 프로젝트는 지난 6월 케언검스 국립공원에서 GPS 장치를 단 들고양이를 방사했습니다. 지금까지 19마리가 방사됐습니다. 현재 18마리가 자연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들고양이 보호단체는 2026년까지 들고양이 60마리를 방사할 계획입니다. 최근 자연에 방사한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는 영국 전역의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던 150마리의 일부입니다. 문제는 이 150마리도 유전적으로 완전한 들고양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은 첨단 교배 전략을 통해서 이 들고양이들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려고 합니다. 바로 탈유전자 이입 전략입니다. 들고양이에게 집고양이의 유전자가 이입됐습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탈유전자 이입입니다. 새로운 교배 전략은 이렇습니다. 동물원에서 키우고 있는 들고양이의 유전자를 해독합니다. 그 유전자 중에 들고양이에서 온 것 그리고 집고양이에서 온 것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합니다. 과학자들은 집고양이 유전자가 적은 들고양이만 고릅니다. 그리고 이 들고양이들끼리 교배를 시킵니다. 나중에 태어난 후손들은 갈수록 집고양이의 유전자 비율이 줄어들겠죠. 이렇게 해서 유전적으로 원래 모습에 근접한 들고양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 브리스톨대 연구진은 이런 방식으로 10에서 20세대가 거듭되면 들고양이의 원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은 한동안 맹수를 보자마자 없애려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맹수도 같이 살아야 생태계가 건강해진다고 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반달곰을 복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4세대까지 번식에 성공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스코틀랜드 들고양이도 우리나라 반달곰처럼 복원에 성공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영환의 스코프였습니다.